태조가 승하한 이듬해인 1409년에 태종은 전조의 예에 의하여 태조실록을 편찬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많은 사관들이 이 의견에 반대하였는데요. 전하, 당대의 사람이 실록을 편찬하면 올바른 역사를 기록할 수 없사옵니다. 후일을 기다리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사관 송포 등은 당대에 실록을 편찬하는 것을 반대하였지만 태종은 그 의견을 묵살하였습니다. 하륜으로 하여금 태조실록을 편찬토록 하라. 세종 1년인 1419년에 정종이 승하하고 세종 4년에 또 태종이 승하하였습니다. 이듬해인 1423년에 변계량과 윤회 등이 상서하여 태조실록을 편찬한 예에 의하여 정종실록과 태종실록의 편찬을 건의하였고 세종은 이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두어 대가 지난 뒤에 실록을 편찬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하, 실록은 두어 대 지난 뒤에 편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사료되옵니다. 아니다. 태조실록에 예도 있으니 곧바로 정종실록과 태종실록을 편찬토록 하라. 이런 세종의 명령으로 결국 1426년과 1431년에 각각 정종실록과 태종실록이 완성되었습니다. 이후 역대 임금의 실록은 그 임금이 사망한 뒤 곧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태조에서부터 철종실록까지 조선 왕실의 역대 기록을 다 이렇게 정리한 책입니다. 원래 조선왕조실록은 고종실록, 순종실록까지 만들어졌지만 현재 국보이자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조실록은 태조에서부터 철종실록까지 25대 472년간의 기록을 뜻합니다. 이렇게 이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에 역대 왕이 돌아가신 이후에 실록을 편찬하는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서 조선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실록이 편찬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그 뛰어난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록의 편찬을 위해서 조선시대에는 전임 사관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임 사관은 예문관의 봉교, 대교, 검멸이라는 직책으로서 봉교 2명, 대교 2명, 검멸 4명. 그러니까 총 8명이 왕이 주재하는 회의라든가 왕의 행차 이런 곳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런 기록물을 사초라고 하는데요. 이 사초 같은 경우도 이 실록의 이 사초가 전부가 이렇게 편찬이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기록한 초초를 바탕으로 사관들이 다시 정리를 합니다. 왕이 말을 빨리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좀 의심이 나는 내용들은 다시 찾아서 재정리한 사초. 그래서 처음 사초를 초초라고 하고 정리한 사초를 중초라고 하는데 요 중초 단계의 사초를 모아두었다가 왕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중초 중에서도 꼭 정말 후대에 남겨야 할 기록을 실록 편찬에 활용을 합니다. 이런 사초를 우리가 정초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정초가 실록 편찬에 활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왕의 주변에서 일어난 이야기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 들어온 코끼리 이야기라든가 지진 이야기라든가 홍수 이야기라든가 내용이 매우 방대합니다. 이런 내용이 방대할 수 있었던 까닭으로는 사관들이 기록한 사초 이외에 시정기라는 기록을 또 참고해서 실록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정기라는 것은 뭐냐 하면 승정원 일기, 조선시대 비서실 일기죠. 그리고 비변사 등록, 조선시대 국정의 최고 회의기구 기록입니다. 그리고 내의원, 조선시대판 종합병원 일기, 그리고 조선시대판 기상청 일기인 관상감 일기 이런 기록들을 또 모아가지고 이 중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실록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실록은 왕의 주변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뿐만 아니라 왕의 건강 관련이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또 지방에서 여러 가지 보고 상황까지 그래서 내용이 매우 풍부하게 되었고 이 조선시대의 정치적인 기록뿐만 아니라 사회, 생활, 문화사의 기록까지 포함되는 방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실록 편찬의 또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왕이 돌아가신 이후에 편찬하는 거예요. 만약에 현왕이 살아계실 때 그 실록을 편찬한다 하면
사관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거죠. 혹시라도 저 왕이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그 뭐 지침을 내리지 않을까, 또 내가 처벌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그 불식시키기 위해서 왕이 돌아가신 이후에 실록을 편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또 후대 왕 또 전임 왕의 실록을 볼 수 없는 전통을 마련해서 사관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또 실록의 편찬이 완료가 되면 실록 편찬에 활용한 이 사초들은 세초라 그래가지고 물에 씻는 작업을 합니다. 이 세초를 하는 까닭은 실록의 기록은 다 이건 없애야 됩니다. 이 사초의 내용이 공개돼 버리면 실록도 볼 수 없는 자료인데 사초의 내용이 이게 뭐 공개되어서 돌아다니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사초의 기록은 없애고 그 대신 조선시대의 종이가 매우 귀중해요. 그러면 종이는 재활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세초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사초를 이제 물에 씻는 작업을 하는데, 여기 그 자료에 보이시는 이 지금의 세검정에 그 홍제천이라는 개천이 있어요. 홍제천 일대에 바로 이 사초를 물에 씻고, 물에 씻은 사초는 그 세검정 밑에 보면 큰 바위가 있습니다. 요 바위를 필요한 경우에 햇빛을 가리는 천막을 쳤다 해서 차일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일암이라는 넓은 바위에서 이 사초를 말려가지고 그 말려진 종이는 이 지도에서 보시면 조지서라는 종이 만드는 관청이 있어요. 그러면 이 관청에서 종이를 또 재생산해서 이런 그 나름대로의 그 시대에 좀 이 사초의 기록도 없애고 종이는 재활용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했던 것이죠.